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12월에 산 책을 보여드리는 월간 책 하울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곧 있을 미음사 패밀리데이 때문에 이렇게 좀 자제해서 최대한 자제를 해서 구매를 해보았어요. 이렇게 온라인 교보문고에서도 책을 좀 구매를 했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좀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같이 함께 택배 뜯기를 해보려고 아직 뜯진 않았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어떤 책을 샀는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택배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12월 되자마자 12월 1일에 바로 결제를 하고 지금 뜯어보는 거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온라인에서는 아마 제가 책을 5권 정도가 샀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안에 책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미음사 세계문학 전집을 샀어요. 이걸 위해서. 바로 이 캘린더인데요. 이게 세계문학 전집 고전에 있는 문장들을 엮어서 만든 캘린더예요. 그러니까 올해 것도 2022년 것도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 2023년에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하고 사은품으로 같이 신청해서 받았고요. 이거 한번 먼저 뜯어볼게요. 이번에 미음사 일생일력하고도 좀 비슷한 결이긴 한데 얘는 이제 세계문학 전집에 있는 문장 같은 거를 이렇게 써져 있고요. 또 마음에 드는 구절이나 이런 걸 잘라서 다이어리에 붙이기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서 같이 사은품으로 신청해서 받았고요. 첫 번째 책부터 한번 꺼내볼게요. 바로 이디스 워튼의 이선프롬이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미음사 유튜브에서 그 파국적인 결말 느낌 소설에서 좀 상위권에 랭크됐던 작품인데 뒤를 좀 읽어드리면은 그는 가난한 농부였고 자기가 버리면 고독과 가난 속에 남게 될 병든 여인의 남편이었다. 설령 아내를 버릴 배짱이 있더라도 그를 동정하는 인정 많은 두 사람을 속이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보통 애정 없는 결혼 속에서 이제 낡은 패선처럼 살아가는 이선프롬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약간 현실적인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주인공 이선은 사회적 의무를 대변하는 진아와 개인의 자유를 상징하는 매티 사이에서 그동안 자신이 죽음 속에 삶을 살아왔음을 깨닫고 절망한다. 유서 깊은 뉴욕의 상류층 가문 출신이었던 워트는 일찍 사교계에 데뷔해 결혼한 뒤 애정 없는 결혼 생활과 작가적 야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이 책도 읽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샀고요. 그 다음은 이사벨 아옌데 세피아빛 초상입니다. 이사벨 아옌데 작품은 뭐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이게 뭐 읽는 순서가 있대요.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 이사벨 아옌데의 뭐 영혼의 집, 운명의 딸과 3부작을 이룬다고 하고요. 예전에 제가 미음사에서 이런 인문학 강의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운명의 딸과 영혼의 집을 좀 읽었었는데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건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많이 담았다고 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제가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12월 되자마자 구매를 한 작품입니다. 이 책도 뒤에를 좀 읽어드리자면 세피아빛 초상은 캘리포니아 황금 열풍 차이나타운에서 성행한 아동 성매매 산업, 증기선의 출항, 칠레 내전 등 역사의 굴곡 속에서 얽히고 설킨 인물들의 고난과 역경을 보여준다. 아름다운 칠레의 자연에 대한 풍부한 묘사와 거미줄 같은 이야기 구성을 가진 세피아빛 초상은 이사벨 아옌데 특유의 마술적 사실주의와 에로티시즘이 가장 빛나는 작품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진정한 자신을 찾고자 했던 여성상을 보여주는 아우로라의 삶은 영혼의 집의 클라라,
운명에 따라 엘리사와 함께 4대에 걸친 기나긴 역사를 연결하며 3부작을 완결짓는다. 그 다음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2를 구매를 했어요. 프루스트 작품이죠. 이번에 완결 났던데 일단 1권을 다 읽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2권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1권을 읽고 나서 2권을 바로 읽고 싶어지는데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1권을 다 읽을 때쯤 2권을 사고 2권을 다 읽을 때쯤 3권을 사서 이렇게 밀리는 일이 없도록 미리 2권을 사주었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되게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김혜진 작가의 경청이라는 책인데 이렇게 뒤를 좀 읽어드리면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악인, 용서받지 못한 가해자, 어쩌면 가혹한 누명을 뒤집어 쓴 피해자, 역경에 굴복한 패배자, 시련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린 얼간이, 지금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끝난 듯한 이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이런 책이고, 이것도 최근에 민음사 유튜브에서 보게 됐어요. 주인공이 상담가인데 상담가가 어디에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죽었다, 이 사람에도 죽음의 원인이 있다 라고 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추락해버린 사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되게 요즘 시대에 좀 공감이 갈 것 같은 책이기도 하고, 사실 뭐 우리가 아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되게 빨리 읽고 싶어서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좀 읽어보면서 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좀 두껍습니다. 벽돌책이고, 짜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입니다. 약간 사전처럼 생겼어요. 이 책이 제가 장미의 이름이란 책을 이름으로는 알고 있긴 했는데 아직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엄청 어렵다고 해서 읽어보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한정판으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또 한정판을 못 참기 때문에 이렇게 교보문고 단독 한정 특별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면 또 못 참지 해가지고 같이 장바구니에 담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조심스럽게 뜯어줘야 돼. 그래서 진짜 사전 같아요. 안에 보면은 진짜 이렇게 빽빽한 글인데 진짜 너무 읽어보고 싶어서 같이 구매를 했고, 이렇게 사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읽기가 좀 두렵긴 한데 아이고, 읽기는 좀 두렵긴 한데 어쨌든 이거 약간 12월은 아니고 한 1월쯤에 벽돌책 격파로 한번 읽어보고 싶은, 도전해보고 싶은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온라인에서 산 책은 제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프라인 책은 4권 주문을 했어요. 이거 다 똑같은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위화라는 작가의 원청, 인생, 제7일, 허삼관 매혈기입니다. 되게 중국에서 유명한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중국어를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약간 세계적인 중국 작가래요. 그래서 이번에 신작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원청이라는 잃어버린 도시.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쌓인 인쇄본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허삼관 매혈기라는 책이 영화로도 나왔었더라고요. 하정우 배우님의 영화로. 원작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삼관 매혈기, 그리고 제7일 인생 원청, 이렇게 총 4가지 책을 구매를 했는데요. 제 목표는 이 4권을 다 읽어서 작가 특집으로, 원청 작가 특집으로 이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이란 책이 이번에 신작으로 나온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여기를 좀 읽어보면 가끔 위화가 소설가가 아니라 마법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어떻게 그렇게 쉬우면서도 심오하고 웃기면서도 슬픈 작품을 쓸 수 있을까? 나 혼자 위화적인 순간이라고 부르는 시간들이 있다. 너무 재미있고 뒤가 궁금한데 갑작스럽게 가슴이 미어져서 책장을 잠시 덮고 마음을 추슬러야 하는 시간. 그의 책을 읽고 나면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저절로 다짐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자. 불행을 담담히 받아들이자. 잔인해지지 말자. 전쟁을 막자. 원청에는 위화적인 순간이 무척 많았다. 이렇게 되게 극찬을 해주셨는데 이 책을 좀 읽어보고 이번에 작가 북토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강연을 오신대요. 그래서 그 강연도 일단 신청을 해뒀는데 선착순위에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작품을 좀 다 읽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원청 신작 구매를 했고 대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허삼관 매혈기, 제7일 인생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국에 나온 세계적인 작가 위화 그가 세상 모든 아버지에게 건네는 따뜻한 황주 한 잔. 책이 그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피를 팔아야 된대요. 그래서 매혈기인가 봐요. 그래서 설령 목숨을 파는 거라 해도 난 피를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좀 따뜻한 인간의 나는 인생의 책이 느껴질 것 같아서 뭐 삶의 고단함과 슬픔을 능청스럽게 껴안은 익살과 해학이라는데 정말 이 삶의 고단함과 이런 슬픈 부분들을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좀 재밌게 풀어줄 것 같아서 제가 또 궁금해서 바로 읽을 거고요. 인생. 자, 요거로 이제 이게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의 원작 소설이래요. 1994년에 이 시대를 가장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 어린 헌사 이렇게 한 줄평이 되어 있고요. 사람은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위해 살아가지 그 이외에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 책도 그래서 정말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볼 수 있을 책일 것 같아서 같이 구매를 했고 이 책 7일도 좀 대표작이래요. 그래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 네 권 다 내용을 다 몰라요. 알아보지 않고 일단 냅다 샀습니다. 정말 한 인생 이야기,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 뭐 그 정도로만 알고 있고요. 아직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나서 그 뒤에 자세한 뭐 리뷰를 하든 영상을 찍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총 9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다 내용을 알고 사고 막 그런 게 아니어서 사실 뭐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드릴 수 없지만 한번 읽어보고 나서 나중에 리뷰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9권을 사면 솔직히 많이 산 거잖아요. 근데 믿음사 패밀리데이가 곧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사면 아마 책이 한 요 정도가 이렇게 더 생기지 않을까요? 역시 읽어야 될 책은 너무 많고 갖고 싶은 책도 너무 많은데 제 돈과 책장의 양과 이건 또 정해져 있어서 언젠가 빨리 책장 정리도 해야 하는데 책장을 하나 더 사야 될까 봐요. 이게 이만큼이 아마 더 생길 텐데 어쩌나 싶습니다. 일단 제가 곧 이제 경청 북토크를 하거든요. 북토크를 참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경청 책을 먼저 읽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화 작가님의 소설 이 4권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해서 선착순에 들어서 꼭 작가와 강연하는 곳을 꼭 가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읽을 책은 경청과 원청, 화삼관 매혈기, 인생 제7일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책을 읽고 언젠가 또 리뷰하는 영상을 들고 올게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맨날 하는 말 같지만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요. 너무 추워서 이제 진짜 핫팩 없으면 안 되고 롱패딩 입어야 되는데 이럴수록 진짜 독감하고 감기 이런 거 진짜 너무너무 조심하시고 너무너무 주의하시고 또 연말이지 않겠습니까?
12월 도란도란하게 책 읽는 안정된 나날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평온한 나날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